두 번째 키워드 절반 이상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권영세 400회 이상, 김문걸 100회 이상 코인 거래. 네, 이 윤리자문위의 지금 얘기인 겁니다. 국회 윤리자문이 누적으로 따지면 10억이 넘는다라는 얘기도 같이 지금 했습니다. 사실 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국회의원들 중에서 김남국 의원을 포함을 해서 11명이 코인 거래를 했다고 자진 신고를 했다라는 얘기 앞서서 먼저 나왔었죠. 그 속에 있었던 권영세 의원과 지금 김홍걸 의원의 얘기인 건데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의 얘기를 좀 먼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중에 가상자산 소유 내역을 신고하신 의원님이 몇 분이신지 그런 공개가 없으신가요? 11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해서 299명이 다 신고를 했는데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그래서 11분이 보유했었다. 그렇게 신고하셨습니다. 코인 보유했다고 신고한 의원 11분 중에 혹시 이해충돌 소지 있어 보이는 의원님도 계십니까? 그건 뭐 저희가 그런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가지고 별도로 그거는 저 의장님이나 저 소속 정당에 통보를 할 겁니다. 네, 일단 윤리심사자문위에서 11명이 자진 신고를 했고 관련 사안에 대해서 좀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는 해당 이 당에다가 좀 통보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같이 볼까요? 네, 권영세 의원 장관 때 코인 1,000만 원 구매, 김홍걸 의원 상속세 내려고 투자 시작. 네, 일단 두 사람 이 해당 코인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보시면 아예 표로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국회 가상자산을 보유 그리고 거래 내역을 신고한 의원 11명에 대해서 지금 쭉 나와 있는데요. 이 11명이 김남국 의원 포함 11명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보시면 일단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가상자산 투자 금액이 1,000만 원이 넘거나 아니면 거래 횟수가 100회가 넘으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가 판단한 이해충돌의 기준이 지금 금액 1,000만 원, 거래횟수 100회라는 건데 일단 김남국 의원은 뭐 저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죠. 네, 뭐 최고 보유액이 99억 원까지 간 적도 있다. 상임위 도중에 200회 이상 거래를 했다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권영세 의원 400회 이상 거래를 했다. 누적 구매 금액이 10억 원 이상 된다라는데 여기 지금 빨간 글씨가 이제 본인의 해명인 겁니다. 중간에 매도, 판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최대 보유 규모는 약 4천만 원이다. 누적으로 지금 얘기를 할 게 아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홍걸 의원, 윤리위에서 지금 100회 이상 거래를 했다. 역시나 누적 금액 이 10억 원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의 해명은 상속세 충당을 위해서 지금 투자를 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상속을 받았죠. 상속을 받아서 그때 상속세가 17억 원이 나왔는데 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투자를 했고 투자 금액은 2억 6천만 원이다. 10억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양수 의원 3천만 원 투자를 했지만 2021년 5월에 다 매도를 했다. 이미. 김정재 의원 가상자산 공부 목적으로 유경준 의원 가상자산 특위에 참여해서 이미 나는 할 때 그때 이미 사실을 공개를 했었다라는 거. 이종성 의원은 뭐 따로 해명이 없었고요. 김상희 의원 과방위원이라 체험을 위해서 30만 원 투자했다. 전용기 의원 거래 시스템 파악 위해서 100여만 원. 쭉 해서 조정훈, 황보승희 의원까지 지금 여야 무소속 의원들 11명이 쭉 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님. 네. 사실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으로 사실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인데 민주당 안에서는 조사단장을 조사위원을 했습니다. 네, 조사위원을 하셨잖아요. 조사위원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가상자산이 뭔지 좀 알아보려고 좀 했다라는 분들도 상당히 계세요. 코인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코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투자 대상이 무엇인지를 네.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투자를 하는 건데 코인의 백서의 내용 자체에서 네. 제가 보유했을 때 제가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안 해봤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지금 이 의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지금 뭐 권영세 의원은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일단
난 장관 때 이 1,000만 원을 산 거고 내가 뭐 근무 시간 중에 한 건 아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지역에 잘 못 가다 보니까 단타가 어떤 건지 좀 보려고 했다라고 한 그런 해명이 있고요. 김홍걸 의원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내려고 했다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로 보면 조사위원도 하셨습니다만 이건 투기 목적을 시인한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있게 보이고 네. 그다음에 이 국회의 절차를 봐야 되는데 윤리자문위원회에서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국회의장과 각 당의 원내대표한테 네.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을 보냅니다. 보내면 각 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조사를 할 때도 보면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에서 의지만 갖고 있다면 외부에서 코인 분석을 하는 전문가하고 같이 위탁을 해서 네. 조사할 수 있고 그 조사 내역에 따라서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저는 이양수 의원의 경우에 보면 지금 국회 운영위의 간사시거든요. 네. 국회 운영에는 국회법에서 재산 등록과 모든 것들을 하는 상임입니다. 그런 국회 운영에 관한 상임위의 의원이 이걸 했을 때 과연 이해상충이 되느냐 아니냐는 여부를 본인이 직접 소명을 하고 네. 그 소명 자체가 납득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각 당의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판단해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좀 이해 충돌 여부가 문제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셨어요.